안녕하십니까, 박영정 회사입니다. 오늘은 112강인데요 기업 임직원용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전에는 이제 사용에 대한 비용과 이런 것을 별로 규제를 안 했는데, 이제 이 업무용 수용차가 자꾸 너무 커지고 또 도로를 너무 많이 달리고 또 미세먼지 등 매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니까 세법 차원에서도 비용을 규제해서 너무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 과잉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차원의 대책이 3, 4년 전부터 마련돼 가지고 세법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용차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침 나올 때부터 또 저녁에 어디 가고 또 뭐 약속 안 날 때 또 평일에도 많이 쓰죠. 또 업무용 기업의 이름으로 된 수용차 할지라도 각 그 대표나 임원들이나 직원들이 집에 가지고 와서 휴일날 좀 쓰기 때문에 이 비용의 배분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뭐 현실로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해야 되는데요. 현재 여기 제가 2018년 12월 5일자 안사지형의 전원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잘 게재했으니까 한번 철각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여기 시판에다 썼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합시다. 자, 업무용 수용차. 사실 다 업무용이죠. 약속을 하는 거 다 업무용이고, 빨리 가야 그날 효율적 일을 하지, 이거를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서 다니고 이러면 이게 일이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수용차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세무상으로는, 비용이나 송금에 대한 세무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먼저 수용차 구입 방법에서 이제 일시구입과 리스나 렌탈이 있는데, 일시구입할 때는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것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차곡차곡 그 기업 산 금액에서 감가상각이 돼가면서 그 차액만큼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나 렌탈은 그 안에 매월 지급액으로 판단하는데, 리스나 렌탈에는 차값에다가 이자 비용하고 위험 비용하고 수금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주고 사는 차값보다는 좀 비싸죠. 비싼 것을 어쨌든 분할해서 내게 되니까 분할해서 내는 만큼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구입 방법에 따라서 현금 구입이냐 아니면 리스 렌탈 구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비용 반영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업무용 수용차의 개념이 바로 비용 규제 대상이 되는데, 업무니까 사실 전업이죠. 근데 이제 이 사업용 수용차는 달라요. 사업용은 이 본질적인 그 수용차가 아니면 차량이 그 사업의 본질 요소인 경우를 말하고, 업무용 수용차는 그냥 본질 요소는 아니지만 그냥 그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0이랑 2000cc 초가차, 호가차 같은, 또 100이랑 1000cc부터 2000cc까지 수용차를 보통의 실무자들이 탄 차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차량 그런 거 다 임원용도 차량 다 전기용 사용차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예 비용 규제가 없는 사업용 수용차는 경차, 요거는 이제 순전히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탄다고 보는 거예요. 이 좀 폼 나의 큰 차는 폼을 내기 위한 차니까 이것은 업무용에 직결되는 것이 떨어진다, 사업용에. 그러나 경차는 바로 100이랑 1000cc의 경차는 무조건 사업용 수용차로 봐서 비용 규제가 없습니다. 또 화물차, 수납차, 이런 것도 8인 이상의 수납차, 이런 것들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사업용, 그 사업에 직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운수업자 거, 장려업자 거, 이런 것들도 차량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니까 이런 데들은 비용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규제가 없는 이런 사업용 수용차는 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업무용 수용차의 비용 인정 기준이 얼마냐, 도대체. 연간 1천만 원, 한 대당, 연간 1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 있으면 여러 대 다 되긴 돼요. 직원들이 뭐 다 필요해서 여러 가지 출장을 댕기고 영업을 댕기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한 대당 1천만 원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차량 일지를 작성하면은 연간 2천만 원 초과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일지를 작성하면 일지를 작성하면 이제 아무래도 일지 작성할 때마다 여기저기 댕기니까 2천만 원 초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미가입할 때는 감가비나 주의비를 불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차는 이제 아까 전용이죠. 전용차들은 이런 조건에 관계없이 전액 비용을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비용의 범위로서는 이제 우리가 사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세, 재사공과금, 가물가산학비, 유류비, 통행세, 주차비, 보험료, 금융세 부채 이런 모든 비용을 포괄해서 1년당 1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빼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뭐 상당히 그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정해 주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고맙다 생각해죠. 자, 감가상각비 범위는 여기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차량값에 대한 것인데 업무용은 5년간 상각한다. 5년이 원래 이제 법정 사용연수인데 연 800만 원까지 4천만 원짜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 8, 40, 4천만 원까지에 대해서 연 800만 원 비용인정하고 초과액은 5년 후부터 800만 원까지 비용인정한다. 초과액이 있다면 비싼 차들은 5년 지나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차량가액 4천만 원까지 5년까지 가능하고 4천만 원 초과는 이제 나중에 비용을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차량을 중도에 매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처분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처분이익은 그냥 단지 입금 잡으면 되고 처분 손실은 연당 800만 원까지 비용 인정하고 초과액은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씩 차감해서 비용 인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처분 시점이나 리스점 경과가 10년이 지나면 10년까지 지나도 다 털어먹지 못하는 비싼 차들 이런 것들은 이제 10년이 지나면 남는 금액은 그때 전액 소멸 인정해주긴 한다. 순자산 감소선에 의해서 증가서에 의해서.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자는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부동산에 앉아가지고 그 밑에만 관리하니까 움직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인정 비용 범위는 일반 사업자의 반인 1년당 5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도 800만 원의 반인 4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딱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돼 있고 또 실제 이 각 그 승용차 운전자들이 1년 동안 이 승용차에 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에 한 대체로 거의 다 인정하고 가사 비용을 좀 빼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쭉 계산돼 있어. 이 정도면 가사 비용, 휴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용한 비용 부분을 뺀 나머지 기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다 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변정혜였습니다.